사람이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이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내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출근길, 카페, 지하철. 계속해서 마주치는 그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연은 점점 의심으로 변해갔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왜 하필이면 나와 계속 마주치는 걸까? 그리고 그녀가 끝내 감추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서울에서의 삶이란 늘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간다. 다들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쁜 도시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나름대로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지은 홍대 근처의 작은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나를 어릴 때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준비했고 운 좋게 지금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예쁘지만은 않았다. 매일 야근과 마감에 쫓기고 상사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바뀌는 회사 생활. 물론 동료들은 좋지만 그래도 가끔은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나름 내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았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퍼먹거나 가끔 친구들과 홍대에서 술 한잔하는 것. 이게 내 일상의 전부였다. 그날도 원래라면 평소처럼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민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지은아, 딱 한 번만. 여기 되게 유명한 점집이래. 또 점 보자고? 진짜 안 질리냐? 야, 이건 진짜야. 이 집은 홍대에서 제일 잘 마치는 곳으로 소문났어. 완전 레전드래. 민지는 내 절친이자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친구였다. 나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민지는 감성적이고 운명을 믿는 스타일이었다. 늘 점을 보러 다니거나 사주를 보러 가면서 이게 다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애였다. 사실 나는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았지만 민지는 그런 게 신기하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민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점집. 낡은 간판에 희미한 노란 조명이 반사되며 은근히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데가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 에이, 한 번만. 혹시 모르잖아.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나는 원래 이런 걸 안 믿지만 민지가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데 마냥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결국 따라 들어갔다. 점집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나는 솔직히 조금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쌓인 그런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오래된 타로 카드 덱과 몇 개의 장식품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점쟁이였다. 나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중년 여성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점을 봐주는 사람은 예상 외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차가운 회색빛 눈동자를 가진 묘하게 날카로운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그 시선이 나를 스캔하는 듯해서 순간적으로 어색해졌다.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민지는 옆에서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나를 쳐다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점 같은 거 잘 안 믿는다. 운명? 타로 카드 그런 거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진짜 인생을 예언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나름 묘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점을 보게 됐다. 나는 타로 카드가 놓여있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내 앞에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 점술사가 앉아 있었다. 눈빛이 이상했다. 차갑고 뭔가 꿰뚫어 보는 것 같달까? 나는 딱히 긴장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점을 보고 싶어?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다. 글쎄요, 사실 저는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냥 친구가 끌고 와서요. 점술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 한 장을 뽑았다. 그리고 천천히 뒤집었다. 그럼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말해줄게.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다. 어차피 늘 하는 말이잖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곧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흔한 멘트. 그런데 점술사는 내 예상과는 다른 말을 꺼냈다. 조만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나는 핏이 굳었다. 아, 네. 뭐, 좋은 뜻으로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네? 그 사람은 내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아주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어. 뭔가 좀 으스스했다.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려고 했지만 점술사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순간적으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조심? 뭘 조심하라는 거죠? 점술사는 이번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랑을 조심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직접 알게 될 거야. 이쯤 되니 기분이 좀 나빠졌다. 장난으로 들어온 건데 괜히 불안한 말만 하고 있잖아? 나는 일부러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연애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민지는 옆에서 킥킥거리며 내 팔을 툭 쳤다. 야, 그래도 좀 신기하지 않아? 완전 영화 같잖아. 무슨 영화야? 그냥 다들 하는 흔한 말이지. 아닌데 왠지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대충 넘기고 점집을 나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홍대 거리에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반짝였고 길거리에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점술사의 말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그날은 평소처럼 아침부터 정신없었다. 밤새 야근까지 했더니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겠고 회사에 가기 전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늘 출근길에 들르는 곳이었다. 오전 8시 30분쯤 출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나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카페 문을 나서다가 그만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휘청거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소리를 질렀다. 아,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신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 얼굴의 반 이상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나는 흘러내릴 뻔한 커피컵을 황급히 다시 잡고 얼른 주변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녀의 옷에는 커피가 튀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커피라도 다시 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그냥 지나쳐갔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익숙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낯익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봤던 걸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찝찝했다. 민지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야, 혹시 전생에 만난 사람 아니야? 점쟁이가 말했던 그 사람. 아, 또 그 얘기야? 그거 그냥 재미로 들은 거잖아. 그래도 좀 신기하지 않아? 점 본 다음 날 바로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났다니. 그냥 피곤해서 헛것이 보인 거겠지. 아닌데 왠지 또 마주칠 것 같은데? 민지는 킥킥거리며 내 어깨를 툭 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녀와의 만남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서울에서 살다 보면 길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나 홍대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다시 마주치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그 여자와 이상하리만큼 자꾸 마주쳤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넘겼다. 출근길의 카페 앞에서 부딪혔던 그날 이후 이틀 뒤에 다시 그녀를 봤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나는 늘 그렇듯 출근길에 홍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겹쳐서 사람들이 많았다.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스크린 도어를 바라보다가 문득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갔다. 검은색 후드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여자.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다. 그날 카페에서 부딪힌 그 여자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흘끗 쳐다봤다. 그런데 마치 내 시선을 느낀 것처럼 그녀도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신기했다. 하지만 홍대 쪽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 주 토요일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다가 밤늦게 급하게 회사 근처 마트에 들렀다. 뭔가 간단히 먹을 거라도 사야 할 것 같아서. 라면 코너에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엔 내 직감이 정확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 신선식품 코너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도 나를 본 것 같았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다시 상품을 집어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다시 긴장했지만 이번에도 사람이 많으면 겹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넘겼다. 그때까지는 정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주친 날 나는 진짜 좀 섬뜩했다. 월요일 밤 11시 회사에서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평소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그냥 걸어가고 싶었다. 좀 바람도 쐴 겸 그런데 조용한 골목길을 걷던 중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 나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뭐지? 이번엔 진짜 좀 소름이 돋았다. 여긴 사람이 많지도 않은 골목길인데 하필이면 또 마주쳤다고?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이걸 우연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그녀가 내 쪽으로 걸어오다가 나를 알아봤는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나를 본 척도 안 한 것처럼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때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수요일 저녁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나오는데 바로 길 건너에서 그녀가 걷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빨리 해서 그녀와 거리를 좁혔다. 저기요. 그녀가 멈춰 섰다. 나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글쎄요. 이상하네요. 자꾸 마주치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다. 아마도 운명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쿵 하고 울렸다. 운명이라뇨? 그쪽은 운명을 안 믿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했다. 점술사의 말이 떠올랐다. 조만간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볼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 물어봤다. 그쪽 저 아세요? 모르죠. 그럼 왜 자꾸 마주치는 거죠? 그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장난하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기다렸어요. 뭘요? 그쪽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자꾸 마주치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됐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유리는 나랑 정반대였다. 나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인데 유리는 조용했고 말도 많지 않았다. 항상 한 발짝 정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와 있을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나게 됐다. 특별한 약속을 잡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면 같이 카페에 가고 가끔은 그냥 거리에서 만나 같이 걸었다. 홍대 뒷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많아졌다. 우리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까요? 어느 날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날은 늦은 저녁 홍대 골목길을 걷다가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간 카페에서 유리와 마주친 날이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 맞은편에 앉았고 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운명이라서? 유리는 웃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직도 운명 이야기예요? 그쪽이 먼저 운명 얘기했잖아요. 그럼 운명이라고 믿어볼래요? 글쎄요. 사실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운명인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우연의 반복인지. 유리와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와 친해지면서도 묘하게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 예를 들면 나는 보통 친구들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장난을 치는데 유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뭔가를 물어볼 때도 개인적인 질문에는 늘 대답을 흐렸다. 유리 씨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어디 근처에 사는데요? 그건 비밀이에요. 왜요? 설마 범죄자예요? 그럴지도요. 이런 식이었다. 장난스럽게 넘기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면 절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홍대를 걸었다. 분위기가 좋았고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 오래 걸었는데 문득 유리가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나 먼저 갈게요. 벌써요?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둘 다 시간 신경 안 쓰고 오래 노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시간이 늦었다고 가는 게 낯설었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왜요? 밤길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길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유리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만남이 정말 운명일까? 아니면 뭔가 불길한 징조일까?